예,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라인 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선을 입으듯이 소리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차가 막 달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들렸던 게 금방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 듣는 입장에서는 한 라인을 타고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라인 소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인 소스가 가까이에서는 라인이지만 조금만 진행하면 또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면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소리의 감쇄가 거리의 반비례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쫙 있다 그러면, 아니면 도로변이 있다 그러면 그 도로변 옆에서 아파트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라인 소스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라인 소스 사운드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지만 멀어지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포인트 소스처럼 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 거리의 자성의 반비라는 이런 구조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리의 두 배 거리마다 2분의 1 정도로 2분의 1씩 이렇게 떨어져서 마이너스 3dB의 감소효과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마이너스 6dB로 떨어지는 것이 이 포인트 소스하고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철도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음에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소음을 유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철도길을 먼저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아파트를 먼저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로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소리의 크기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받는지 비디오를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법령에 정해져 있기로는 우리 철로변에서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차 소리 요란에도 이제 이 애기들은 잘도 잔다 뭐 그러면서 아주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럴 때 그 어떤 일제시대 때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철로변에 있으면은 이 연매 소리도 따닥따닥따닥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또 그 철로변은 소리만 전달되어 오지 않고 이렇게 땅을 통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아파트에, 땅은 일종의 준 고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체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 오면은 철길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무리 그 자갈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놔 가지고 소리를 흡수한다 그럴지라도 이 철로변에서 들리는 이런 선잡음, 이것들이 즉 라인 소스가 되는 거죠. 라인 소스가 결국은 아파트까지 전달돼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막 울렁울렁 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횟수가 옛날 같으면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 했지만 요즘은 그냥 30분 내로 막 빈번하다 그러면 아주 그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dB, 마이너스 6dB 떨어진다는 것은 철로변에서 나오는 소리가 공기를 타고 올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또 진동이 느껴질 텐데 이런 그 소리들은 별로 소리 감쇄도 없이 한 80dB이다 그러면 뭐 한 75dB 정도로 가까이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큰 진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귀는, 사람의 청감은 소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지만 그거는 20Hz부터 200Hz다 그래도 100Hz 이하의 소리는 사람의 촉감을 통해서 대부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포인트 소스든지 아니면 라인 소스든지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전부 다 면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면이라는 건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나 라인이나 가까이에서는 그냥 거리에 그냥 반비례하지만 이 조금만 떨어지면 면으로 바뀌어가지고 즉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는 이런 꼴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면으로 된 소스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면 소스는 큰 스피커 같은 경우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스피커가 작지 않고 큰 거, 그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에어리아 소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 가까이서하고 또 멀리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 가까이에서는 하나의 뭐 어떤 다이렉트로 연결된다 그러죠. 조금만 떨어지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역시 포인트 소스처럼 비슷하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에서는 면적이지만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포인트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야지 여기 가까이에서는 마이너스 3dB로 감소하지만 좀 거리가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합쳐지면은 결국은 이 에너지의 자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배로 즉 데시벨이 감소가 된다. 거리가 2배 될 때마다 마이너스 6dB만큼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소리를 질렀을 때 과연 우리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스키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소리 크게 지르는 이러한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여기서 야호 그러면 50m에서 들리면 깃발을 딱 흔들어 주는 거예요. 100m에서 들리면 또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리 크게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소리가 어디까지 전달이 될까? 또 약간 추우면 원래 이 공기 중에서는 잘 전달이 안 돼요. 감소가 빨리 일어나는데 오히려 추우면 그 자체가 수증기가 약간 얼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고체 성격을 떼기 때문에 또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고 주변이 얼어 있으면 반사가 난반사 반사가 많이 돼서 그래서 이 사운드 가이드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소리의 전달 통로가 형성이 돼서 멀리까지 전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 크게 지르기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보셨듯이 공기 중에서도 멀리까지 전달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큰 소리를 내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더라도 이 소리가 100m 정도만 가더라도 거의 들릴락 말락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서는 소리가 잘 전달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일본을 향해서 이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이런 이벤트를 한번 열었어요. 도대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어느 정도일까? 사람은 입 가까이에서 이렇게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걸 하면은 한 110dB까지, 115dB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130dB를 넘겨가지고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목소리를 내서 했다 그래서 기네스북, 물론 우리나라 국내 기네스북이지만 거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